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남성 편중 내각에 대해 돌발 질문을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일부입니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을 비판했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인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기자회견 마치기 직전에 외신 기자가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말을 했고요. 답을 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럽죠. 부끄럽다고요. 이게 예. 네, 새 정부의 극단적인 이 성불균형 인선이 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질문으로 나올 정도고요. 거기에 또 부적절한 대답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부끄럽고 답변도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죠.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답변 내용에 따르면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 말이 그렇죠. 바뀐 거 공정한 아닌가? 기회가 적극적으로 보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이 네.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고 예. 이 사회적인 성차별이 다양하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네.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또 현재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네. 대한 얘기가 없이 뭐 그냥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요. 예.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 의미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게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단 후보 시절과 달리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맞다. 다만 그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후 대책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건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종종과 바뀐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이 받아들이세요? 꼬이니까요. 그냥 현실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네. 말은 꼬이는데 공약을 얘기했었을 때 본인이 주장한 바는 또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계속 그렇게 말이 꼬이는 현실들이 반복되었었습니다. 네. 계속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를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아하. 그게 이름으로 명칭할 때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현재 일단 인선 자체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60대 남성, 서울대 출신, 그 편중됐다 이런 지적 계속 있었잖아요. 서울대 50대 영남 남자, 영남 이렇게 남자. 영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편성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능력대로 실력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편성이? 일단은 이 편성 자체를 할 때 뭘 제대로 찾아봤는지 예. 이가 문제인 거고요. 네. 이제까지의 자기 편의적인 그리고 그 인맥 풀에서 여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무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 있었던 목소리들이요. 여성을 그렇죠. 찾는 목소리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사람이 그 인선을 하는데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이고 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성평등 정책이 절대 관심사항이 될 수는 없겠죠. 이런 내각에서는. 아하.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정말 더욱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성평등 문제가 제대로 편성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구성 자체로부터. 그렇죠. 업무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예. 어떤 발언 자체의 의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누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들어가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서로 좀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의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이 공약 속에서 무시됐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가 그런 걸 주장을 하겠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네. 그런데요, 이런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게 왜 문제냐? 공정만이 남녀평등의 해법이다. 기계적 결과적 평등을 명분으로 인사를 한다면 피해가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성을 안배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정을 해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한 것만도 못한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예. 이제까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이라고 했었을 때 그게 성평등 관련한 공정 이슈는 네. 지금 뭐 모든 수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유리천장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성별 인권 격차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의 여성 고용 그리고 여성들이 이 성차별 받지 않고 이 채용해서 공정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여기 얽혀 있잖아요. 네. 얽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공정하지 않았다. 아니 공정이라는 이슈로 이걸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부끄러운 거죠. 그냥 20대 남성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렸던 득표 전략에 네. 막 말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의 장난질이고 국민 분열주의고 뭐 그냥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사실은 이걸 뭐 반박할 가치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모순 덩어리죠. 네. 네, 그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의원님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런 여성 비율 문제, 내각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남녀 갈등을 정쟁화하는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건 어떻게 들으세요? 여성 대표성 부분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불공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젠더 관련한 이슈인데요. 젠더 네. 차별적인 이슈들인데 네. 이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고 기성정치가 지금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 네. 그리고 지난 정권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젠더 갈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더 부추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의 입장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보다도 더 뒤떨어진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남성표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의식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퇴행적입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